양천을은 조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안정되게 민주당 입장에서 양천을은 그런데 양천 갑도 안정되게 양천 갑도 안정되게 나타나고 있고 예. 이 경선이 워낙 또 사실 양천 갑 같은 경우는 뜨거웠었어요. 이런 지역일수록 예. 좀 후유증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 사실 낙선한 후보들이 전 후보들이 열심히 돕는 캠페인 모습을 최근 들어서 저희가 많이 봤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은 조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아. 국민의힘은 하나된 모습, 원팀의 모습이 예. 과거에는 민주당이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예. 국민의힘이 많이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낙선한 후보들이 열심히 안 돕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좀 장애참만 해도 어떻게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안 되는 떨어지면 거야. 저 사람 떨어지면 예. 다음에 내가 또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열심히 안 도와요. 사람의 심리가.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정권 심판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우리가 원팀이 돼서 내가 떨어졌지만 공천된 후보 열심히 돕자라고 해서 어디 부산에 보니까 막 열심히 막 같이 절도 하고 배재정 후보 그렇죠. 네. 근데 국민의힘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양천 갑도 좀 그런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박빙이고 서로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는 제가 곰곰이 보니까 민주당이 더 얻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던데 경기는 국민의힘이 워낙 더 얻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숫자로 생각을 해보면 7개 얻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7개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당 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분당갑도 예. 사실 굉장히 격전지로 보다가 최근 여론조사 보면 조금 벌어지는 추세거든요. 뭐 여전히 오차범위 안에 있긴 합니다만. 예. 근데 여기 굉장히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그렇죠. 의원 대 이제 이강재 그다음에 의원이. 김은혜도 있잖아요. 네. 저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네. 경기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중상층 이상들이 사는 해볼 곳. 만한 네. 그 지역이었는데 그런 지역들이 박빙으로 가거나 박빙 열세로 가면서 사실 이제 경기에서는 더 오히려 의석수가 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했고 예. 경기에서 지난 대선에서도 경기에서는 지는 선거에서도 어쨌든 압도적 선택을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정서가 남아 있고 지금 이쪽에서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뭐 반도체 벨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기 남부에 공을 들였는데 이번 선거 초반 전에 이미 그게 별로 신통치 않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도 많이 동력을 잃었고 다만 경기의 변수는 뭐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김준혁 뭐 양문석 의원의 막말이라든지 뭐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실제로 5개에서 10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그거가 실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이런 거는 뭐 마찬가지로 내일 개표를 해봐야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양문석, 뭐 김준영 이 후보들의 논란이 된 게 벌써 한 3, 4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 공표 직전까지 정당 지지를 보면은 다른 지역의 정당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공천이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각 지역구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사실 뭐 정책위장을 맡고 있는 유이동 의원 예. 여기서 지금 삼선을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었어요. 어디죠? 평택병입니다. 평택병. 유이동 정책위의장. 예. 여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안정적인 선거구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김현정 후보 맞습니다.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꽤 많아졌어요. 있죠. 이천, 네, 분당 갑을, 네네. 그다음에 포천. 네. 예. 그리고 인천도 배준영, 윤상현 여기 굉장히 거기는 안정적이었거든. 안정적인 지역이었는데 지금 붙었단 말이에요. 윤상현은 붙었어. 예. 확실히 그리고 그죠? 배준영 후보도 지금 굉장히 안심할 수 없는 그렇습니까? 격차가 블랙아웃 직전에 발표된 결과들을 보면 네. 많이 줄었더라고요, 격차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인천은 사실 지난번에 아무튼 이 두 의원이 윤상현은 이제 무소속으로 됐다가 입당을 했지만 예. 잘 버텨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인천도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이제 관계자들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기, 인천, 충청 지금 다 안 좋다는 거예요. 내심. 그러니까 제 계산은 네. 185보다 더 나온다. 왜냐하면 자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서울하고 경기가 그리고 의석수가 더 많거든. 많죠. 60. 근데 이제 서울에서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경기에서 플러스 3이나 플러스 4를 하면 이거는 민주당이 더 가져가게 되는데 그거 다 제외하고 서울 경기 퉁쳐 같다고 쳐. 네. 플러스 마이너스 같다고 치면 부울경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 네.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 보고 부울경만 보면 되는데 부울경에서는
3 플러스 1 플러스 3으로 민주당이 열세였기 때문에 민주당만 계산하면 돼. 민주당은 7개밖에 못 가져갔거든요. 지난번에 3 플러스 1 플러스 3이었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11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11개, 12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4야. 플러스 4고 비례해서 플러스 2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플러스 2. 그럼 플러스 6이거든. 네. 지난번보다 뭐 서울 경기를 비슷한 구조로 나오면 서울 경기를 퉁치면 부울경에서 한 5-6개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울경에서 한 4개, 네. 4개, 비례에서 한 2개. 네. 그러니까 부울경하고 비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103 빼기 이제 국민의힘 입장으로 보면 103 빼기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숫자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이제 계층 문제로 놓고 보면 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남양주 같은 데가 예. 그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기 전에는 네. 국민의힘 전신 이제 뭐 그 전신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이 그래도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도시에 가까운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 복합 지역으로 보면 근데 지금 부울경의 구도에서 놓고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더 양산이라든지 신도시들이 아파트들이 들어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좀 고전하고 있는 네. 뭐 이런 양상들이 있고 그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추세로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PK는 그냥 보수의 텃밭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구도 자체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12개까지 가버린다 이러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28개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12개를 점한다라고 하면 뭐 상당한 접전인데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 저는 이 지역이 서울 경기보다 투표를 열어보면 여론조사에서 샤이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럴 이렇게 수도 봅니다. 있어. 예. 왜냐면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예측조사하는 이제 학자들 20대 총선까지는 늘 여당 과대 예측으로 예측 실패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총선 때는 뭐 보수적으로 봐도 민주당이 170, 80석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당 과대 예측으로 했기 때문에. 예측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낮췄죠. 근데 실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지. 이번에도 네.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은. 당연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민주당 네. 170, 80석, 국민의힘은 한 115에서 120석 음. 정도. 근데 실제 계산해 보면 200석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200석 쪽으로 나오는데 설마? 이제, 설마 또 과거에 또 예측 실패 경험. 그러니까 네. 또 샤이 표심이 있을 거야. 근데 기대 섞인 전망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장관님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꽃 대표인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는 200석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조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180석 안팎. 그 저도 주변에 하도 그렇죠. 200석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네. 그 MBC에서 만든 여론조사 앱 있잖아요. 네. 다 네. 전체 지역. 여론에. 다 더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올 것도 같아요. 보면 그렇죠. 예, 나올 것도 계산은 같은데. 예. 숫자 상으로는 나와. 근데 네. 이 지역을 이제 특히 이제 부울경이 그런데 네. 지역을 보면 근데 여기서도 이길까? 이런 이제 네, 말하자면 약간 생각이 그렇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객관적인 데이터는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실제 이제 말하자면 그게 배반당하거나 혹은 결과가 달랐던 적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 어떤 예측폭의 역동성으로 보면 지금 부울경에서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투표 전까지의 여론조사 흐름대로 나온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실제 이제 그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그렇죠. 좀 근데 지켜봐야 2월 됩니다. 2달 전만 해도 이런 고민 해봤습니다. 그래요. 전혀 이게 황당한 지금 거. 180이냐 200이냐 네.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은 참 아주 난감한 상황이 예, 됐습니다. 난감할 겁니다. 100석.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